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요새 미국 대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저의 생각은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선거 전이든 선거 후든 아직까지는 누가 됐든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권자들이 암호화폐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대놓고 반대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거 전에는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블록 미디어 칼럼인데 암호화폐와 정치, 우리는 바이든이 완주하기를 기도해야 되나? 라고 기사를 썼어요. 지금 바이든 님이 좀 힘들어 보이죠. 아무래도 민주당 대선 주자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일단은 여론에서 바이든을 축출하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리플, 코인베이스,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정당, 그리고 그 정당인에게 막대한 자금을 스폰을 하고 있죠. 진보 따로 보수 따로 가리지 않고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보내는 정치인에게는 우리가 돈을 쏘겠다. 그리고 그들은 중도라는 표현을 했죠. 그런데 정당이 진보 따로 보수 따로인데 그 정당이 갖고 있는 특색이 있는데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당의 특성상 그 후원금들이 한 곳으로 가지 않을까요? 중도를 외쳤고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가 되길 원한다고 외치는 그들 또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암호화폐 유튜버지만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유튜버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신념이 있겠죠. 가장 중점을 두는 곳을 바라보며 저와 같은 유튜버들은 암호화폐 방송을 하겠죠. 그 시각의 차이에서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 생각의 차이는 결국 여러 각도의 신념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그냥 도박판으로 보는 크리에이터, 그리고 투기로 보는 크리에이터, 그냥 금방 타서 빠져나오자, 지금 돈 벌 곳은 여기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시장을 보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반대로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블록체인 기술이 바뀌는 사회, 이런 것들, 그리고 진짜 이 기술이 지금 시대 인류에게 필요한 기술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분도 계시고, 그 외에 지정학적, 경제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이 또 생기겠죠. 저는 그래요. 저는 충분히 지금 2024년 7월 암호화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걸 그냥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블록체인 기술, 효용성, 이 기술이 지금 시대에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도구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가장 크겠죠. 그리고 제가 내린 판단은 결국 이 기술은 상용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 그래서 전혀 도박성이라든가 투기, 이걸 배제할 수는 없겠죠. 사람들이 가장 큰 열정을 갖는 게 어쨌든 뭡니까?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결국 돈이죠. 돈. 본능적으로 느끼는 돈을 바라보는 야수성, 어쩌면 그게 가장 클 수도 있죠. 인류가 진짜 이 기술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그냥 묻혀버릴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익도 좀 생기고, 그리고 매도 매수도 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거래도 하고 있지만 약간 도박성을 즐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박성, 투기, 이게 비단 암호화폐뿐입니까?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 또한 마찬가지죠. 돈이 되지 않은 일에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그건 부동산, 채권, 주식, 여러 각도로 여러분들은 투자라는 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저는 모든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암호화폐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 곳에 치우친 편향된
시야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바라본다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별로 그런 영상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 22,800불, 28,800불 그 사이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본능적 투기성, 야수성, 이 시장을 도박판으로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17,000달러에서는 사람 말을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뭐 아시죠? 17,000달러에서는 더 밑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자리다. 그냥 우리들은 개미니까 안전한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점은 비트TV 보기에는 비트코인 22,800불에서 28,800불 사이다. 비트코인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자리가 결국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죠. 특정 자산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특정 코인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 코인의 시작점은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자리다. 제가 뭐 요거는 멤버십 라이브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코인 하나하나를 가져와서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자리를 체크를 해드렸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 대신 살아남아야 되겠죠. 방금 전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각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보는 건 결국 유틸리티, 효용성, 사용이 가능한가 아니면 폐기 처분 될 건가, 그리고 뭐 지정학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도박판으로 보는 성향도 답은 갖고 있겠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가장 중요한 건, 어제도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그 누구도 강제로 중지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없듯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그 누구의 간섭이나 그 누구의 억압에도 결국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디지털 커런시, CBDC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디지털 커런시, 모든 것이 디지털로 들어오는 이 시대, 결국 가장 예민하고 가장 민감하고 가장 사춘기적인 갱년기적인 돈이 디지털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시대 그 중심에 제 영상을 아침 일찍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거죠.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제 영상을 듣고 계시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XRP가 무엇인지, CBDC가 무엇인지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어떤 느낌 없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10년 먼저 미래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지식들은 누구에게 전달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W적 마인드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그 생각과 지식이 전달됩니다.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 뭔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앞으로 경제 활동을 할 건데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NFT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뭐 충분히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부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뭘까요? 부모님들의 재력일까요? 내가 샀던 땅의 땅값일까요? 그 땅, 여러분들의 재력,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그거를 지키는 자식들이 몇 명이나 있던가요?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건 생각이죠. 생각. 그런 말 있죠. 워런 버핏의 집을 부러워하지 말고 워런 버핏의 생각을 부러워하라. 뭐 개인적으로 제가 워런 버핏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워런 버핏 하면 드는 생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잔소리가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대 SEC 소송이 과연 언제 끝날까요? 리플이 언제쯤 떡상을 할까요? 저는 뭐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곧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뭐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 7월 5일이니까 7월이 다 가기 전에 뭔가 시그널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EC는 20억 달러를 요구를 했고 리플은 1000만 달러 이하로 합의하자는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뭐 비단 판사의 판결, 게리 겐슬러의 목리,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합리성 이런 게 들어가 있는 판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의 결정이죠. XRP를 달러가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됐냐, 되지 않았냐. 비트코인은 빵원 갈 수도 있어요. 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빵원 갈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갈수록 디지털 시대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무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오래된 것들을 오래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계시겠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거실을 한번 봐보세요. 오래된 것,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봐보세요. 갈수록 사람들의 생각은 오래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린다는 거, 그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트렌드일 수도 있겠죠. 제가 비트코인 빵원 갈 수 있다는 표현을 했지만 빵원 가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 아닌 1000만 원이 가더라도 XRP는 지 갈 길을 갈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꽤 시간이 지나서 비트코인 가격과 XRP 가격이 같아질 수도 있겠죠. 이건 뭐 비트TV적, 또라이적, 망상적, 음모론적 이야기니까 너무 세게 듣지 마시고, 그런데 요렇게 시장을 보다 보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꿈속에서 하곤 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 그리고 XRP는 디지털 비트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